마이너스 1의 우측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그냥 fx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fx는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구간을 나눠서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러면 작거나 같은 걸 택하는 거니까 x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x가 되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x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상태로 쓰는 것보다는 이 상태가 더 편하려나? 알아서들 하시고. 이렇게요. 네. 나머지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식만 써보시면 돼요. 여기 식을 써보면 함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거든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네, 이미 약분대까지 약분돼서 확정극한이니까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답은 1 나오겠죠?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죠? 네. 뭐 이건 별건 아니었다. 이거보다 나오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능은 처음 보는 기호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거를 시험장에서 그냥 배워서 바로 써야 돼요. 원래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게 뭐냐면 배우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이런 게 사실 수능의 취지에 아주 부합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연습하냐 선생님. 뭐가 나올 줄 알고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니네가 지금 학습이 좀 덜 돼 있다라고 하면 니네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셔야죠.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하고,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어려운데 친구들 봐봐요. 얘가 물어본 결국 뭡니까? 팔의 왼쪽과 오른쪽밖에 없잖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gx를 그냥 팔의 왼쪽과 오른쪽만 구해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팔의 왼쪽과 오른쪽을 x가 7과 8 사이였다라고 합시다. 그럼 8보다 작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x가 2위 위치에 있을 때 이거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2, 3, 5, 7, 4개잖아요. 4개. 그리고 이 4개의 2배는 8이니까 x는 실제로 8보다 작은 수니까, 그러면 밑에 해당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4분의 1 돼요. 이해하시죠? 예. 이렇다라고 하면 위에 해당해서 그냥 4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입니다. 답은 16이고요. 이런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당신에게 뭐밖에 안 물어봤냐면 8을 포함한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gx에 대해서 밖에 안 물어봤어. 근데 자꾸 학생들이 가능한 모든 정의역 내에서 gx를 자꾸 구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 단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뒤에 가서 이제 미분 가능이나 연속이나 이런 거 막 다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점의 좌우를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 특정한 점의 좌우에서 함수만 상상하면 돼요. 다른 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요거는 실수를 할 만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을 보고 A는 불연속점인가 보다 라고 잘못 생각을 할 만해요. 왜냐면 얘가 왼쪽과 오른쪽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불연속점인가? 라는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연속인 지점이고 극한값과 함수값 다 2분의 1이어도 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불연속의 위치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이지만 함수값이 2분의 1인 위치. 아니 그냥 제목이 너무 귀엽네. 노트가 수학 성장 다이어리예요. 대단한데? 학교에서 그런 것도 만들어졌어? 학교에서 처음 알아요. 학교가 너무 훌륭하다. 세상에 수학 성장 다이어리래요. 다른 게 성장하고 있는 느낌인데. 키 성장 다이어리가 아니네요. 이상하게. 네. 여튼 그런데 이게 fx가 아니잖아요. f 인버스 x잖아요. 그럼 f 인버스 x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거 f 인버스 x를 구하라고 준 거라는 것만 알죠. 왜냐면 전부 다 구간별로 뭐예요? 직선의 일부잖아. 감사합니다. 그냥 f 인버스 x 써볼게요. 첫 번째 구간은 당연히 x죠. 항등함수의 역함수는 항등함수니까. 그러면 마2부터 마1까지 x겠죠. 야, 두 번째 구간은 뭐하는 함수냐? 은성아 이거 뭐하는 함수야? 1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1을 뺀 함수죠. 거꾸로 하면요? 1을 더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죠. 예. 그래서 2를 더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단 역함수를 구할 때는 뭐가 바뀐다고 했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고 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치역을 구하셔야 돼요.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1을 넣었을 때 1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마1부터 1까지다라고 쓰시면 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세 번째 함수는 뭐하는 함수예요? 2분의 1 곱하고 1 더한 함수죠. 거꾸로 하면 1 빼고 2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빼고 2를 곱하면 되고, 저 함수의 치역은 0일 때 1, 2일 때 2예요. 1부터 2까지죠. 역함수를 아주 손쉽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별거 아니죠? 자, 일단 A로 가능한 게 불연속점을 먼저 검토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1이고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A는 마이너스 1은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1의 왼쪽에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1의 오른쪽에서 0이라서 1도 됩니다. 그죠? 이제 연속인정 검토해 볼게요. 그냥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는 것이 가능한 위치를 검토하는 겁니다. 언제요? 함수값이 뿔마 2분의 1. 잘못 써놨네. 그죠? 예. 뿔마 2분의 1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0일 때 됩니다. 연속이지만. 그죠? 그리고 4분의 5일 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는 애당초 안 됩니다. 음수라서. 아니, 음수가 아니라 절대값이 1보다 커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총 4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빠뜨리면 2개를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문제고요.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맞출 때 안 된다는데, 이거는 이제. 맞출 때 된 것 같은데. 자, 이거 무슨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무슨 원이냐고. 무슨 원이냐고.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요.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x 또는 Y-X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양수, 양수니까 Yx 위에 중심이 놓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중심이 원점에 아주 가깝다면 원이 요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로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점을. 만나는 점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언제 처음으로 변화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만큼 키워도 딱히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화는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변화가 되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에 내접하는 위치 원이. 동의합니까? 감사해요. 예. 여기죠, 여기. 이때는 A가 얼마예요? 2죠, 2. 2일 때 처음으로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개수가 바뀌냐면 이제 이거보다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6개가 되죠. 6개가 되다가 5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 지날 때, 접하는데 B 지날 때. 많이 친구들? 은성 맞아? 이때 점 A의 샤프 얼마야? 없다. 얼마냐고? 얼마냐고요? 뭘 몰라. 야, 그냥 R이라고 생각해봐. 그림이 겹쳐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이 파란색 원이 밑에 따로 그려볼게. 그럼 XY 축하고 접하잖아.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해서 여기가 4,4니까 여기가 4루트인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 4루트라는 길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여기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R이라고 생각해보면 R의 루트 2에다가 1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R은 4루트 2를 루트 2 플러스 1로 나누면 되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4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두 번째 불연속점이고요. 여기를 벗어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계속 4개죠. 그죠? 4개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저기가 중심이 될 때 여기가 중심이 되고 XY축에 접할 때 그죠? 이때 다시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4가 이제 그 다음 불연속점이죠. 그 다음에는 원을 좀 많이 키워서 이 원이 상당히 커진 상태로 XY축에 접하는데 존나 크겠는데 이거는? 웬만큼 갖고 되지도 않네. 뭔 말인지 알죠? 예. 여기 지날 때 진짜 힘들다 진짜. 대충 느낌 오시죠? 이렇게 키웠는데도 지금 약간 아니에요. 여튼 저 4,4를 지날 때예요. 은성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때 D 얼마야? 내가 쓸게. 이거 아니냐? 아까하고 반대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하죠? 4루트에다가 R을 더한 게 R루트이다 이거니까.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림 그려보세요. 별거 아니니까. 알았죠? 그냥 삼각비니까. 그래서 N은 4예요. Tn은 마지막 거죠? 네. 그래서 Tn은 8 플러스 4루트이에요. 그래서 NTn은 32 더하기 16 루트 2예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48이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좀 성의 있게 그림 그리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못 찾을 정도는 아니다 사실은. 얘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얘를 틀렸는데 시험 잘 보길 바라면 안 되는 수준의 문제예요. 얘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지. 알았니? 네. 자 다음 문제. 와 이게 1, 2, 3, 4였어요? 대단한데? 10번을 보자.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의 gx 그래프의 일부이고 주기함수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3이 주기인 주기함수다.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거를 위해서 뭘 한 애들이 있니? f-x와 g-x를 그린 애들이 있는데 그 정도야? x가 a의 우측 접근할 때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 거거든?
그러니까 A의 우측 접근을 방향을 반대로 뒤집으면 마이너스 A의 좌측 접근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x가 마이너스 a의 좌측 접근할 때 fx, gx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써도 되겠죠. x가 a의 좌측 접근할 때 f의 gx다. 왜냐면 저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찾은 다음에 주기는 나중에 이용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구간 내에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1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마이너스 1 왼쪽은 안 보이는데요. 마이너스 1 왼쪽은 2의 오른쪽으로 처리하시면 되거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0일 거니까 1의 왼쪽 1의 왼쪽이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접근하니까 맞나 이게?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죠. 이제 우측 잘못했네. 마이너스 1이면 저기 왼쪽의 입장에서는 1이 되는 거지. 1의 왼쪽. 예. 1의 왼쪽이니까 1의 왼쪽이면 얘가 마일이고 1의 왼쪽에서 gx면 1이니까 왼쪽이 마이너스 1 되고 오른쪽은 1의 왼쪽이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접근하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면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된다는 게 확인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방금 멀리만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1의 왼쪽으로 바뀌죠. 그러면 1의 왼쪽에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예. 얘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1 되는지만 보면 돼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넣으셔야 됩니다. 1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1의 왼쪽이면 gx에서 마이너스 1의 왼쪽 접근을 시켜보면 2의 왼쪽 접근이 0의 우측 접근이거든요. 0의 우측 접근이면 0인데? 이 왜 이러지? 마일의 왼쪽 0의 좌측이구나. 0의 좌측 0의 좌측 접근이죠. 그럼 여기서 읽어보면 마일이잖아요. 같은 값 나와요. 그러니까 마일일 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어차피 얘가 정수밖에 안 물어보니까 그냥 정수에 대해서 해보시면 돼요. 0일 때도 가능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해보세요. 예. 1일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일 때는 가능하지 않고 그러면 마일하고 0만 가능한 거예요. 2일 때는 볼 필요 없어요. 0하고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마일하고 0만 가능한데 얘가 지금 주기가 3이잖아요. 주기가 3이니까 3씩 계속 빼도 되고 3씩 계속 더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4도 가능하죠. 방금 마이너스 1 가능하다고 했고 3 더하면 2 가능하고 5 가능하고 8 가능해요. 마구, 마육, 마삼, 0, 3, 6, 9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에 6개, 밑에 7개, 그러면 13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이게 2개입니다. 아버님 주기성을 이용해서 판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11번. 11번은 질문하면 안 돼. 많이 나왔잖아, 이거. 그동안 우리 푼 책마다 있었어. 푼 책마다 있었는데, 이제 물론 꼭 저처럼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풀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극한에 대한 성질을 물어볼 때는 항상 뭘 줘요? 수렴하는 값을 주죠. 근데 이 새끼가 수렴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수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관점인 건데, 극한의 확정형 중에 무한대 곱하기 상수, 이건 양의 무한대잖아요. 그죠? 무한대 곱하기 0이어야 숫자를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이용할 거야. 그걸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극한을 그냥 fx로 묶어버려요.
fx로 묶어버리면 얘가 1 마이너스 fx분의 2gx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알파라는 상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니네가 이게 양의 무한대로 간다며. 그러면 얘가 0으로 안 가면 답이 안 나와요.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이게 존나 쉽거든요. 이렇게 묶어보시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fx분의 gx의 극한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의 극한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분모 분자를 전부 다 fx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2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상수니까 fx로 나누면 0으로 수렴할 거거든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인가? 이렇게 되는 거 같죠? 네. 그래서 맞나? 2분의 1이니까 죄송합니다. 1 더하기 1이네요. 네. 그래서 4가 되겠네. 됐죠? 이해되겠죠? 이 확정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 말입니다. 양의 무한대 나오면 두 번째 극한이 있을 건데 걔를 계속 묶어버려요. 그럼 뭔가 얻어질 거거든? 넘어가고요. 13번 볼게요.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는 풀이가 좀 보이잖아. 봐봐. 여기 뭐가 수렴한다고 돼 있어? gx가 수렴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gx의 수렴 조건을 이용해야 되니까 쟤를 gx만 들어있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gx만 들어있게끔 표현을 할 건데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묶을게요. 그러면 1 플러스 gx는 x로 묶어서 g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싶어지죠. 왜냐면 그래야 오른쪽에 누구만 들어있어요? gx만 들어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식 변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 때문에 저렇게 변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확정극한인 쟤가 3으로 간다가 있기 때문에 x를 0으로 보내보고 싶어지죠. 그럼 x분의 fx가 1 더하기 3분의 3 빼기 1이니까 2분의 2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얘는 당연히 참이죠. 이미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얘도 참이죠. 극한의 존재 조건에서. 그리고 얘는 모양을 바꿔보시면 우리가 수렴하는 걸 x분의 fx를 알고 있으니까 x로 나눠서 이러면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네요. 그래서 수렴값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 쓸 때 항상 수렴하는 게 뭔가를 잘 보시고 아까 이제 발산하는 게 나오면 걔로 묶어가지고 이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얘도 내신에 많이 나오거든요. 내신에 많이 나오는데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풀이 과정은 서술해라.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학교도 이렇게 내는데 단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음. 뻥인 거 같냐? 아니다.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틀리는데 여기를 안 보고 양의 무한대로 생각해서 틀리는 부류. 알겠지? 그 다음에 저 음의 무한대 나오면 그러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돼. 이렇게 단순 사고하는 부류. 그럼 치환하고 계속 풀었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단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이렇게 써 있으면 개빡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왜 치환을 못하게 하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거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음은 어쩌고 저쩌고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이다.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 없이 그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한 거지 사실상은. 그래서 그 해 이제 그 이듬해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 정답을 인정하지 않음 이런 문제들이 꽤 나왔었고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치환 없이 이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얘는 뭐 이용하는 거냐면 샌드위치형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샌드위치형 이용하려면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돼요? 구간 추정을 해야 돼요. 구간 추정을 해야 된다고 가우스 4x의 제곱 더하기 x 이거 구간 추정 어떻게 해? 이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진짜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다. 가우스를 씌우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소수 부분을 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소수 부분이 0이라면
아무것도 안 뺄 거잖아. 그러면 그때가 최대값이네. 맞아요? 소수분이 1에 아주 가까울 때가 최소겠지. 근데 1에 아주 가까운 건 상태니까 최소값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등호를 빼버리면 되죠. 그럼 2를 뺐을 때 4x의 제곱 더하기 x에서 2를 뺐을 때보다는 크겠지. 이걸 막 소수분의 범위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마. 이거 훨씬 쉽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일 크려면 아무것도 안 빼면 돼. 제일 작으려면 1 뺐다고 치고 등호 안 붙이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친구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루트를 씌우고 2x만 더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전 이제 편의상 얘와 얘 둘 중에 얘의 극한만 보여서 답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끼어 있다고 해서 극한을 구할 때 어떤 답이 변할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둘 다 쓰셔야 될 거예요. 될 건데.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2x 더하기 루트 4x의 제곱 더하기 x를 봅시다. 자, 극한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재아야? 그렇지. 이거 꼴을 보니까 무슨 꼴이야? 뒤질래? 야, 진짜 너 보지도 않고 꼴을 판단하고 있다고?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그러니까 이 꼴이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이려면 사실상 이건 어떻게 써 있어야 맞냐면 이렇게 써 있어야 맞습니다. 무마무죠, 무마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누구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면 확정이지. 양의 문제 확정이지.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를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분모를 1로 보고 유리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는 x가 남죠? 여기는 루트 4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분모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잖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발산 속도의 비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하고 있는 속도가 지금 x 1창이 제일 빠르죠. 그럼 x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치환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지. 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1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를 4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쓰는 놈들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근호 안으로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지? 양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x가 음의 무한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밖에 놔두고 실제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분의 1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그냥 x분의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차이를 못 느끼는 건데 이거를 빠뜨린 애들이 감점하려고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 감점을 크게 당해. 답도 틀리지만 감점 존나 크게 당한다고, 알겠지? 이거 보려고 그 서술형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빼냐 안 빼냐. 되게 웃긴 게 봐봐요.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근호 안으로 숫자 넣어봐 이러면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평상시에 잘 하잖아. 마이너스 놔두고. 그지? 근데 x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 왜 데리고 들어가냐고. 그러면 안 돼요. 놔둬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극한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 됩니다. 얘는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높고 출제됐을 때 감점을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 말 듣고 나는 안 당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유정아, 그치? 진수조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내가 뭔가를 조심해야지 하고 조심이 될 때는 언제냐면 문제가 덜 복잡할 때야.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자꾸 놓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막 진짜 컨디션 최악이어도 실수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다른 거 생각할 때 두뇌 대부분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손이 알아서 지는 조금 걸러내고 막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은 질문이 그거인 거죠? fx가 뭐냐? 아니 가우스 하나도 무서운데 두 개가 있어 존나 개무섭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일단 정력도 정력도 이 모양이야. 근데 얘는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x-1이라는 직선을 이 함수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는 뭐예요? 그 외죠. 그 외의 모든 실수는 저 밑에 있는 식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가우스 x는 정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얘를 빼준 이유가 그거예요. 저 분모에는 못 들어가질 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작은 것부터 생각해보면 왼쪽으로 가보면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가우스가.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여전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도 마이너스 1. 뭐야 다 마이너스 1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fx는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거죠. 언제? x가 음수이면.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얘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 이미 나와 있었죠. 이해됐죠? 자 이제 이 가우스가 1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가우스가 1이라면 저 가우스는 1입니다. 그죠? 2라면요? 0입니다. 3이면 0이에요. 4면 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잘 보면 되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어차피 뭐일 거니까 0일 거니까 이렇게. 그냥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뭐 가우스 안에 가우스 있고 이러니까 막 개쫄려가지고 그냥 그러는 건데 이미 가우스는 정수이기 때문에 얘 고작 정수란 말이야. 그럼 정수를 다루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 실수도 아니고. 정수 몇 개 넣어보면 뭐가 되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우스 문제를 잘 다루려면 가우스는 무엇이다? 정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얘 그냥 정수야. 얘가 정수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는 어떤 정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F1이 0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요. 0에서는 존재합니다. 1에서도 존재하는데요. 2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요거 3이 아니고 1개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얘는 뭘까? 마이너스 1의 좌우 접근인데 사실 마이너스 1에서는 얘니까 이거 어차피 연속함수라서 그냥 좌우를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 갖다 올리면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약분돼 가지고. 4번 기억되겠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fx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데 fx가 뭔지를 생각해낼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가우스는 뭐라고요? 정수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5번 정신들 차려. 알았어? 있잖아. 수학을 잘하려면 동일한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이 두뇌의 메커니즘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점점 더 빠르게 하게 됩니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게 하면 그 생각을 점점 빠르게 하게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제가 뭔가를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합니까? 안 따라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인간은 보수적이에요. 본인 하던 대로 많이 하거든요. 또 얘기하고 그럼 어느 순간 좀 따라해 볼까? 슬쩍 따라 하거든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수업 목적이라는 게 나는 애당초에 내가 뭔가 알려주면 그걸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기억할 때까지 말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좀 아는 내용이 집중이 안 되다가 그냥 계속 들어요.
집중이 안 될 때는 뭐 하면 되냐면 예측하며 듣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예측하고 있으면 덜 졸리고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학습 효과가 더 나아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재수업 특히 오래부터 들은 학생은 예측하기가 더 쉽지 않나요? 또 무슨 말 하겠지? 또 무슨 말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드립을 칠 거야? 뭐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시면 되고. 얘는 이제 미적 배운 애들은 그냥 이렇게 이 있으면 되죠. 미적 배운 친구들 저거 이지 뭐에 의해서 역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난다고? 근데 역함수의 미분 진짜 별거 아니니까 미적분 안 배우는 거 봐봐. 야 수학투만 배워도 할 수 있어. 진짜요. 알겠지? 봐봐. 역함수의 미분으로 풀고 그냥 식으로도 풀게요. 근데 실전이면 나는 역함수의 미분으로 풀고 넘어간다고 보거든. 서술형이 아닌 이상. 자, 역함수의 미분을 막 증명할 것도 아니야. 그냥 쓰는 법만 알려줄게. 알았어? 엄밀한 증명할 것도 아니야. 자, y는 x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y는 f 인버스 x가 있었다고 합시다. 알았죠? 예. 자, 여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일로 온다고 할게요. 이 점을 a, b라고 하죠. 그럼 이 점은 b, a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역함수의 미분의 기본은 뭐냐면 그냥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원래 y는 x의 대칭인 직선은 기울기의 역수인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럼 잘도 그렸네요. 그죠? 기가 막히네. 딱 떨어지네. 자,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 f'(a) 하고 두 번째 기울기는 f 인버스 프라임 b예요. 이 둘이 곱한 게 1이에요. 역함수의 미분에서 학생들이 쉽게 착각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값을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값을 넣는 거예요. 원래 역함수의 독립변수는 원함수의 종속변수니까 원함수의 y좌표를 넣는 거예요.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잠시만요. 예, 아버님 학원입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f'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란 말이지? 맞아요. 어차피 f0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내가 여기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f0이 0이면 같은 걸 넣는 거지. 그럼 여기가 2x니까 2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실질적으로는 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x가 0일 때 x분의 f 인버스 x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근데 f 인버스 0이 0을 지나니까 이게 뭐냐면 y는 f 인버스 x에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x, 그러니까 fx의 x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1의 역수는 1이니까 답은 2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함수 미분 쓸 거면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게 보통 문제거든요.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미분계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역함수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게 원함수의 종속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가 그 값이 된 x를 찾아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3차 방정식인데 왜 하나밖에 없어요? 1대1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이어야 되잖아요. y 하나 결정되면 x 하나 결정된단 말이야. 걔를 찾아. 그 미분해서 걔를 대입해. 기울기 나오지. 그거의 역수야. 그냥 이거는 메커니즘만 하면 돼요. 막 식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거를 고도로 훈련하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보자마자 뭐야? 2 아니야?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고
물론 여기서 출제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f 인버스 ex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fy는 ex라고 할 수 있죠. 양변에 y를 합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가 ex인 거죠.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를 알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 x가 0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y도 0으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그냥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y가 0일 때 분모의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에 대해 정리하면 되니까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를 2로 나눈 것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여기는 그냥 y라고 쓰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y가 0으로 접근할 때 0인제 날려버리면 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분의 2입니다. 그래서 2다. 그러니까 뭐 그냥 풀어도 막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약하면서 미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확인된다. 이런 얘기고요. 18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극한값이 이제 다음과 주어져 있어요. 이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뭐가 문제냐면 x가 4의 좌우 접근을 할 거잖아. x가 4의 좌우 접근을 할 건데 저 절대값을 푸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a가 4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a가 4보다 작을 때, a가 4일 때, a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세 번 그냥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x가 4로 접근할 때 a가 4보다 작다면 4보다 작다면 이게 지금 극한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자연수잖아. 4보다 작다고 써있지만 실제 뭐예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얘 실제 의미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또 여기서 4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X가 4의 왼쪽 접근할 때 누가 크지? 이런 병시 같은 생각하게 돼요. 이게 자연수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X가 크니까 분자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맞나 친구들? 그죠? 예. 왜냐면 a 제곱도 16보다 더 작으니까 저 절대값은 이제 적게 풀릴 거니까. 예.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돼서 여기가 그냥 1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4면 a가 4면 0, 이게 분자 분모가 0이죠. 둘 다. 그냥 이제 이렇게 써볼까? 극한을 써보면 밑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일 거고 위에는 이제 a가 확실히 4니까 만약에 a가 x가 이제 이건 x의 좌우 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a가 4니까 큰 쪽이라고 하면 x의 제곱이고 여기 뒤는 없어질 거니까 x의 제곱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절대값. 왜냐면 어차피 이건 없어지잖아요. 여기 4 집어넣으면. 그죠? 그럼 이건 어차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저 절대값이 뿔마로 풀리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세 번째 a가 4보다 클 때 얘는 부호만 반대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게 될 거여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는 안 됩니다. 자연수가 아니니까. 극한 b도 자연수라서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a-b의 최대값이니까 a가 3이고 b가 1일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22번 볼까요?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되네요. 내일 보겠습니다.